장모님, 우리 이러는 게 맞는 걸까요? 그만. 해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어쩌면 좋을까, 우리 사위. 나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뜨거운 물줄기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린다. 아직도 그의 체온이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다. 착각이겠지. 1시간도 더 지났는데 샴푸 거품이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고 나는 눈을 감는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멈출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안녕하세요, 맥도파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실화 바탕으로 살짝 각색된 내용입니다. 딸의 결혼식 날 장모가 저 사람이 내 사위가 되는구나 싶으면서도 어딘가 이상한 설렘과 떨림이 느껴져서 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데 과연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도파민 팡팡 터지게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린다. 아직도 그의 체온이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다. 착각이겠지. 1시간도 더 지났는데 샴푸 거품이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고 나는 눈을 감는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멈출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처음엔 그저 눈길이었다. 딸의 결혼식 날 저 사람이 내 사위가 되는구나 싶으면서도 어딘가 이상한 떨림이 있었다.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누가 알았을까? 그 순간 이미 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른다. 거울 속 내 모습이 흐릿하게 보인다. 장모님. 그가 그렇게 부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조여든다. 그 호칭 속에는 선을 긋는 거리감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그 말 속에서 다른 것들이 들려왔다. 조심스러움, 망설임, 그리고 욕망. 딸은 모른다. 아무것도. 며칠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딸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나는 뭐라고 대답했던가? 그래.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가 보다. 거짓말. 온통 거짓말뿐이다. 샤워기를 끈다. 물소리가 멈추자 욕실이 너무 조용하다. 오늘 오후 딸이 회사에 간 사이 그가 물건을 가지러 왔다고 했다. 꼭 지금 와야 하냐고, 나중에 오면 안 되냐고 물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라고 말했고 그 순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거실 소파.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던 그 시간. 커피를 내왔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내게 머물렀고 나는 피하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누가 먼저 말했던가? 그였나 나였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알아요. 대답은 확실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 거울을 본다. 50을 바라보는 이 몸이 아직도 누군가를 이렇게 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믿고 싶다. 남편과는 얼마나 됐을까? 마지막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타인이 되어버렸다. 아침 인사, 저녁 식사, 그리고 각자의 방. 이게 결혼 생활의 끝이라면 너무 허망하지 않나?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다. 알고 있다. 옷을 입는다. 평범한 집안옷. 아까 전까지 입고 있던 그 옷. 그가 벗겨냈던. 휴대폰이 진동한다. 장모님, 잘 들어가셨어요? 손가락이 떨린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네. 조심해서 가요. 보내고 나서 한숨이 나온다. 이게 끝이어야 한다. 오늘로 끝.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딸을 생각하면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다.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다. 하지만 솔직해지자. 나는 그를 원한다. 이 나이에 이 처지에 이런 관계에서 그래도 원한다. 그의 손길이, 그의 눈빛이, 그의 숨소리가 온몸을 뜨겁게 만든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깨어난다. 드라이기를 든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생각을 덮어준다. 거울 속에 나를 본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금지된 욕망.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일까? 나이든 여자의 마지막 발악일까?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내일 딸이 전화해서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 거죠? 라고 물으면 나는 그래, 갈게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를 다시 만날 것이다. 딸의 남편으로. 나의 드라이기를 끈다. 머리가 거의 말랐다. 욕실을 나서서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바라본다. 휴대폰이 또 진동한다. 내일 봬요. 세 글자. 단순한 세 글자가 가슴을 뛰게 만든다. 나는 답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핸드폰을 끄지도 않는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다.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서 슬프다. 이 모든 게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드러나고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 그때 나는 무엇으로 남을까? 괴물인가, 피해자인가, 아니면 그저 외로운 여자인가? 눈을 감는다. 그의 체온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다. 착각이겠지. 착각이기를 바란다. 식탁 위에 김이 피어오른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우는데 나는 젓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그를 바라본다. 딸이 방금 나갔다. 친구 결혼식이 있다며 점심만 차려놓고 급히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다. 장모님, 이거 직접 끓이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다.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응, 지난번에 내가 맛있다고 해서 그때 조금 남았길래. 거짓말이다. 새벽에 일어나 다시 끓였다. 그가 좋아한다고 했던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뜬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울린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건드린다. 밖은 맑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식탁 위를 덮는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춘다. 깨끗하고 젊은 얼굴. 그 나이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더라. 아이 키우고 남편의 눈치 보며 하루하루 버텼겠지. 그런데 지금 나는 딸의 남편을 바라보고 있다.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데도 눈을 뗄 수 없다. 요즘 잘 지내세요? 그의 물음에 잠시 숨이 막힌다. 단순한 인사인데 그 말 속에서 뭔가를 느낀다. 그날 이후 처음 나눈 대화.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인다.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그날 이후로 생각이 많이 났어요. 멈춰버린다. 공기가 멈춘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린다. 그만하자. 입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목소리는 너무 약했다. 진심이 아니었다. 나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거리가 갑자기 너무 가까워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진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말해버렸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우리 둘 다 얼어붙었다. 딸이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아직 안 가셨어요? 나는 무표정하게 웃었다. 응,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 그는 조용히 물잔을 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딸은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로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의 눈빛, 그 짧은 침묵, 그리고 내 안의 어떤 부분이 다시 깨어나는 감각.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무릎이 힘없이 풀렸다. 또다시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동시에, 아니, 다시 보고 싶다. 휴대폰을 켠다. 새 메시지 없음. 다행이면서도 이상하게 공허하다. 거울 앞에 선다. 오늘 화장은 평소보다 진했다. 딸은 엄마 요즘 더 젊어 보이신다며 웃었다.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멈추고 싶으면서도 멈출 수 없는 길. 그가 문득 건넨 한마디가 다시 머릿속을 스친다. 그날 이후로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날 이후로 나도 그랬다. 생각이 났다. 너무 많이. 그를 그리고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일들을. 비가 내린다. 작은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린다. 방 안은 어둡고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다. 나는 그 빛 아래 앉아 있었다. 손에는 차가운 잔이 들려 있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저 습관처럼 쥐고 있을 뿐이다. 며칠 전 주말 이후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한다고 수백 번 되뇌었다. 하지만 오늘 밤 이상하게 그가 떠올랐다. 비 때문일까? 비 오는 날이면 늘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의 차가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걸 본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퇴근 후 장을 보고 오는 길. 멀리서 본 그 차 번호가 낯익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진짜였다. 그는 비에 젖은 채로 내 집 앞에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왜 왔어요?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에게는 충분히 들렸을 것이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흔들었다. 내가 아니었다면 문을 닫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문을 열었다. 그가 들어왔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냄새와 젖은 옷의 냄새가 거실을 채운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러면 안 돼요. 그 말은 늘 내 입에서 먼저 나왔다. 하지만 오늘은 그조차 힘이 없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나도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 없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눈과 내 시선이 닿은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비 소리도 벽시계 초침도 내 심장 소리조차 멀어졌다. 딸이 오면 오늘 출장 갔어요. 내일 아침에 온대요.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도망칠 이유가 사라졌다. 아니, 도망칠 의지가 사라졌다. 나는 등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다.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차 마실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뒤에서 느껴지는 체온.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장모님. 그가 그렇게 부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그 호칭 속의 거리감, 그 이름의 선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띵동. 시간이 멈췄다. 우리는 서로를 본 채 얼어붙었다. 현관문 앞. 그의 시선이 떨리고 내 손이 멈췄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띵동. 누구지? 딸일 리 없다. 출장이라 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까? 나는 거실 쪽으로 걸어가며 속삭였다. 안방으로 가요. 그는 말없이 내 뒤로 사라졌다. 나는 문을 열었다. 엄마, 나야. 딸이었다. 그녀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웃었다. 출장 취소됐어. 비행기가 결항됐대. 숨이 멎었다.
뒷방 쪽에서 아주 미세한 기척이 났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었을까? 아니라고, 제발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엄마, 방금 누구 있어? 아니, TV 소리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신발을 벗으며 들어온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린다. 숨소리 하나에도 모든 게 끝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창밖에선 천둥이 울리고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래요? 근데 왜 현관에 신발이 두 켤레예요? 시간이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신발 쪽으로 향했다. 내 심장이 귀 가까이에서 뛰는 것 같았다. 딸의 시선이 현관으로 향했다. 그곳엔 신발 두 켤레. 내 것, 그리고 그의 것. 엄마, 이거 누구 신발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내 귓가에서는 폭탄처럼 울렸다. 아, 그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엇이든 말해야 했다. 이웃 아주머니 거야. 잠깐 들렀다가 갔어. 비가 와서 신발이 젖었길래 말리려고 두었어. 말이 너무 빨랐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구나.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이상했다. 너무 오래 나를 본다. 뒷방 문틈에서 아주 미세한 바람이 새어나왔다. 그가 숨을 참고 있는 게 느껴졌다. 나는 그쪽을 힐끔 쳐다보지도 못했다. 눈길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었다. 딸은 거실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았다. 출장 짐 싸느라 정신없었는데 다 허탕이 됐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래도 다행이지, 뭐 위험할 뻔했잖아. 그녀가 부엌 쪽으로 향했다. 엄마, 커피 좀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럼 저 혼자 마실게요. 그녀가 찬장을 열고 컵을 꺼낸다. 그 손짓 하나하나가 느리게 보였다. 시간이 늘어진 듯 했다. 그때 뒷방 문틈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컵에 물을 따르던 그녀가 문득 물었다. 엄마, 혹시 오늘 누구 다녀갔어요? 응. 현관 앞에 우산이 두 개 있길래. 아, 아까 그 이웃 아주머니 거야. 또 거짓말. 이제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뒷방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다. 짧지만 분명한 소리였다. 부르르. 공기가 멎었다. 그녀가 천천히 머리를 돌렸다. 지금 뭐 소리 났어요? 아니, TV야. 내가 아까 끄는 걸 깜빡했나 보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내 쪽으로 걸어왔다. 엄마, 혹시 열쇠 좀 줄래요? 내 방에 놓고 온 거 있어서.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그가 숨어 있는 곳. 그 문 뒤의 숨소리. 그리고 지금 딸이 그 문 앞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 거긴 지금 좀 지저분해서. 나중에 줄게. 괜찮아요. 금방 갔다 올게요. 그녀가 문고리를 잡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지금은 안 돼. 그 말이 너무 강하게 튀어나왔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엄마, 왜 그래요? 순간 우리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 뭔가가 있었다. 의심? 확신? 아니면 그냥 놀람?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미안해.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나는 억지로 웃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보더니 손을 놓았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해요.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없어. 진짜요? 없다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는 의심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날 밤 그녀가 잠든 뒤 나는 뒷방 문을 열었다. 그가 그 안에 있었다. 한쪽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가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문으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벽에 손을 짚었다. 손끝이 떨렸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언젠가 정말로 들킬 것이다. 오늘은 넘겼지만 다음은 모른다. 나는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걸까? 딸을? 남편을? 아니면 나 자신을? 창밖의 빗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리고 그 빗소리 사이로 그의 마지막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보고 싶어서요. 며칠이 지나고 모든 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흘러갔다. 딸은 다시 웃었다. 사위는 출근길에 내게 인사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는 그 말에 미소로 답했다. 입술은 웃었지만 마음은 얼어 있었다. 그날 밤 딸이 말했다. 엄마, 요즘은 좀 괜찮죠? 응, 이제 다 지나갔어. 그래요. 엄마도 행복해야죠. 그녀는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나는 무릎을 감쌌다. 심장이 아직 살아있었다. 그를 완전히 지운 게 아니라 단지 숨긴 것일 뿐이었다. 그의 사진은 지웠다. 메시지도 통화 기록도 모두. 하지만 딸의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실 때마다 그의 손이 머물던 자리로 시선이 갔다.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다. 우리는 다시 아무 일 없던 사람들처럼 지냈다. 명절에도 웃고 생일에도 축하했다. 그가 내 앞에 있어도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그의 눈과 내 눈이 잠깐 마주칠 때 서로 알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밤마다 거울을 본다. 그 속에 내가 웃는다. 그 웃음 뒤에 무너진 게 있다는 걸 나만 안다. 모른 척 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일까, 죽은 걸까? 그리고 나는 오늘도 모른 척한 채 밥을 짓는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빗소리가 들린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 및 감상평은 댓글창이 항상 열려 있으니 댓글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